안녕하세요. 수익으로 촉촉히 젖어드는 유튜브계의 촉도사 감사만 촉선생입니다. 최근 영화 싱크홀, 집 전체가 통째로 땅으로 꺼져버리죠. 그 옛날 성수대교 붕괴 사건, 참 어이없고 슬픈 대참사였습니다. 이런 다리 교량, 도로철도, 터널, 공항, 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을 SOC,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런 사회간접자본, 건설 인프라가 실제로 많이 늙고 병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차하면 영화 속 얘기만이 아니고요. 그저 옛날 사건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 이런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주식과 매우 관련이 있겠죠. 너만 알려줄게.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얼마나 노후화되고 있는지 다리와 터널의 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량, 다리 대교라고 하죠. 총 3만 개가 좀 넘어요. 2015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것이 약 3천 개 정도, 약 10% 정도 되는데 2027년도 약 6년 후죠. 이게 12,000개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약 40% 수준입니다. 그리고 터널은 전체가 약 2,000개 좀 안 되는데요. 2015년 30년 이상 되는 것이 69개에 불과했는데 2027년에는 4배 정도에 해당되는 270개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죠. 하정우 씨의 영화 터널같이 그 터널이 폭삭 주저앉는 사건이 우리 현실에 발생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편은 최근 발표된 제2차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의 약 20년간의 향후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고속, 국가 철도망 완성 등 몇 가지가 보이시죠? 중요한 것을 꼭 집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 국가 철도망 완성, 이것은 KTX, GTX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대 이동 가능하게 구축하겠다. 철도를 고속철로. 그 인구 비율이 2시간대 이동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이 지금은 한 52% 정도 되는데 20년 후 80% 수준까지 끌어당기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존의 경부선, 호남선 거점역들을 연결하고 수도권, 비수도권에 있는 주요 거점을 연결해서 완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가 있죠. 그 간선도로망을 완성하겠다는데 30분 내에 인터체인지에 접근할 수 있는 시와 군의 비율을 현재 90% 정도 되는데 이것을 거의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항 인프라를 좀 보겠는데요. 특히 가덕도, 새만금과 같은 신공항 개발, 그리고 울릉공항, 작년에 착공을 시작했죠. 울릉도. 그리고 여러 이제 군대와 관련된, 공공과 관련된 군공항이 있는데요. 그것을 소형 공항으로 개발, 변경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매일 하루에 이용하는 지방 공항 이용 객수를 현재 48,0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10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교통 물류 스마트화인데요. 이것은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어요. 도로관리, 횡단보도 이런 체계와 이것을 무인화, 비용 절감하는 스마트 체계로 구축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AI 인공 신호로 운용되는 시군 비율을, 교통 인프라를 인공지능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지금은 0%예요. 이것을 20년 후 100% 완전히 AI화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죠. 노후화된 아까 교통시설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을 생애 주기로 관리하겠다.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보험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요로함에서 무덤까지. 이런 교통시설로 얘기한다면 설계에서 건설 운영까지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교통시설이 얼마나 노후화되어 있는지 우리나라입니다. 볼까요? 특히 지금 이제 표를 보고 계시는데 도로, 철도, 항만 심각하군요. 거의 30에서 50% 수준까지 굉장히 큰 노후화를 일으키죠. 이거 그냥 놔두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지 보수 예산을 증가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도로 전체와 철도 전체 파란색으로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표시된 그 선 보이시죠? 그 두 가지만 보면 그걸 합치면 이것이 약 15년 후
9조 원까지 유지 보수하는 데만 그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자, 노후 교통시설 생애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은 뭐 하는 것이냐? 정밀 안전점검 안전등급을 그 인프라 시설마다 부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람에서 무덜까지 설계 건설 운영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겠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 목적은 노후화로 인한 사고 건수를 빵건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죠. 자, 여기에서 핵심은 BIM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건축사들 보면 CAD를 이용해서 무슨 설계를 하고 이런 거 컴퓨터에 앉아서 하는 걸 보고 계시죠? 그것은 이제 낙후된 기술이다. 이것은 완전한 3차원이 아닌데, 이런 그 3차원 2차 도면의 단점을 극복하는 이 BIM은 완전한 3차원 AI 정보 모델 기반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설계서부터 건설, 운영까지 생애 주기 모든 정보를 통합하는 디지털 모형이죠. BIM의 목적은 3차원 디지털 모형을 통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생애 주기 관리를 함으로써 재작업, 실수, 시공 오차 뭐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뭘까요? 공기,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부실 공사 감소시키고 공사비를 절감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6번째로 남북 간 교통 인프라 연결을 이번에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게 계획인데요. 이것은 단절 구간이 있어요. 남북 간에. 그다음에 접경지역 교통관리, 북한적 교통 현대화. 요거는 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목적입니다. 단절 구간. 철도만 보면 경원선, 동해선, 금강산선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도로는 경의선, 동해선의 기존 도로를 개보수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대북 관계가 지금 연락사무소 설치됐는데요. 회복이 될수록 점점 더 전진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부터 얘기하는 유라시아 대륙 한반도 연결 강화, 이거 중요합니다.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와 베이징 등 동북아 주요 도시를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오래전부터의 계획인데 드디어 실천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중국 횡단 철도가 있어요.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있는데 이런 것과 우리 철도를 연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대륙 연결 철도 이용 수가 0명인데 이것을 20년 후 1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자, 우리나라만 이러냐, 인프라 노후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아닙니다. 지금 다른 국가들도 향후 국가 경쟁력, 이건 그 국가의 동맥이라고 부르는데 향상시키기 위해서 표에서 보듯이 인프라 투자를 매우 강화하고 있어요. 그 방향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BIM, 스마트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고속도로 시스템 유지관리 의무에 관한 법안을 비준했고요. 제가 지지난번 방송 때 얘기를 드렸죠. 트럼프 1조 달러, 바이든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추천드렸던 현대코퍼레이션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곧 오르겠구만.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현대건설, GS건설, DL건설, 옛날에 대림산업이죠. 대우건설, 기라성 같은 코스피 건설사가 상장 건설사가 포함된 코스피 건설 업종 지수가 되겠습니다. 야, 차트를 봤더니 작년 3월 저점 이후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2018년 거의 고점 수준까지 오르고 최근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이것은 건설주가 드디어 국내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 어떤 수주 실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80만 호 건설 등등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죠. 너무 올랐어요. 그리고 선별된 종목으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종목과 때를 알려드립니다. 진짜 신중해야 된다. 자, 추천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생소하시겠죠?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종합 토목 설계, 종합 감리 등 전문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소 건설 전력 생산 공급하는 발전 사업도 해요. 자,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가 한번 볼까요? 얘네가 주로 하는 것은 토목 설계 감리 사업인데 이거를 건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업이 매우 안정적이에요. 대부분의 이
관련 수주가 우리나라 정부 광급 SOC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의 수주 경쟁 방식은 사업 수행 능력 평가서 방식 등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아실 필요 없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2019년, 재작년이죠. 도입된 종합심사 낙찰제가 있어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해서 어떤 사업자를 정할 때 무슨 제도다? 종합심사 낙찰제. 이것은 뭐냐면 그 사업 종류별로 기준 금액이 넘어가면 15억에서 한 25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아무나한테, 그렇게 큰 공사는 아무나한테 주지 않겠다. 종합심사 낙찰제 핵심은 그 점수로 평가를 하는데 80% 이상을 뭘로 평가한다? 기술력이 있느냐, 기술 평가를 해요. 자, 이러면 이 제가 추천드린 도화 엔지니어링한테 무엇이 유리하냐? 도화 엔지니어링이 설계 감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따 더 살펴보기로 하고, 자, 거기서 기술 평가는 PQ 프리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전 사업 수행 능력 평가서에 의해서 미리 사전에 평가를 해요. 그 항목들은 참여 기술자 건축사들이죠. 유사 용역, 과거 수행 실적, 재정 건실도 등 여러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사전에 그 점수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걸른다라는 거지, 1차적으로. 거기서 또 점수가 높아야 실제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도화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 사업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제가 캡처를 뜬 건데요. 자, 이것은 뭐냐? 우리나라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의 그 시장 점유율입니다. 작년만 볼까요? 2020년도 도화 엔지니어링 2등 한국종기, 이 한국종합기술이 유명한 회사인데, 야, 점유율이 더블 정도 차이를 나죠? 압도적입니다. 매년 그랬어요. 그렇구만. 얘네들이 왜 매출액이 높을까요? 왜 수준을 많이 땄을까요? PQ 능력 좋다라는 것이죠. 글로벌하게도 도화 엔지니어링은 인정받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미국 엔지니어링 전문지 ANR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설계사 전체 매출 기준 세계 74위를 합니다. 그 전년도보다 9단계 상승을 했고, 한정기술, 삼성 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등을 다 제끼고 국내 1등을 하죠. 설계사 해외 매출 기준에서는 탑 225인데요. 거기서 55위를 해요. 작년보다, 그 전년도보다 18계단 상승을 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에 살짝 뒤져요. 그 이외에 우리 국내사, SK, ENC 등 다 제끼죠. 그렇구나. 이 모든 게 왜 그럴까요? 설계 감리 등 업무 성격상 업계 최고 수준, 최다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 수주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3월 안동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설계 이걸 따내죠. 이것을 비롯해 올 상반기 수주액 1등을 기록하죠. 2위인 건화와 무려 2천억 더블 이상 격차가 납니다. 하반기 볼까요? 7월, 얼마 안 지났는데 7월 막 줄줄이 따릅니다. 광양만 경도지구 진입도로, 그 다음에 경북의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그 다음에 인천발 KTX 무슨 사후환경 영향조사, 한전의 김포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설계 등등 많이 따내는데, 이 낙찰건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PQ 했죠. 사전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여기에서 일단 평가 1등을 맨날 해요. 그것이 곧 수주로 연결되었다라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죠. 야, 대단한 회사구만. 자, 2021년도 스마트 건설 대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스마트 엔지니어링 대상을 또 수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BIM, 이제 익숙해지셨죠? 설계 활성화를 통해서 실제로 비용 절감, 공기 단축을 실현했다라는 것이죠. 핵심적인 것은 CAD 설계에서 벗어나서 BIM 설계로 전환하여서 드디어 실제로 구체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도화 엔지니어링이 있다라고 한 것이에요. 자, 이 BIM이 적용된 도화가 했던 가시적 성과를 한번 볼까요? 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죠. 이거 민간 투자 사업 따냈고요. 스리랑카 콜롬보 해외네요. 교외철도 건설 사업 또 BIM을 적용시켰고요.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의 충주댐 공업용 수도 사업, 여기에 또 적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 설계 단계에서 말입니다. 건설이 시작 안 됐어요. 262건의 오류를 발견 수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시공하기 전에 설계를 변경시켜서 어떤 위험 요소를 예방했죠? 그런 효과가 뭐였을까요? 실제로 공사비 30억 원 이상 절감, 공기 1개월 이상 단축하는 기염을 토토합니다. 아시겠죠? 이 BIM 굉장히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향후 성장성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한미 글로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구 신공항에 대한 계약 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규모가 24억 규모로 참 작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주를 따내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광주 군공항, 수원 군공항 등을 소형 공항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낙찰받는데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줄줄이 사탕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이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향후 성장성과 관련해서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전력 시장을 이미 선점했어요. 베트남은 경제 발전 속도도 빠르죠. 그래서 2045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쓴 어떤 발전소 그 전력 생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무려 36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중국을 늦가는 어떤 경제 발전 속도 이루고 있죠. 현재보다 전력량이 무려 4배 이상 확대되는 계획입니다. 베트남은 표에서 보듯이 2010년에 2020년 작년까지 전력 소비 연평균 9.7% 꾸준히 증가했죠. 경제 발전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 향후 경제 그 발전율, 그 GDP 성장률이 6.6%, 뭐 5.7% 정도 성장을 한다면 말입니다. 전력 소비량이 테라와트 말씀 안 드리겠어요. 지금보다 4배 이상 크게 증가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뻔히 보이는 어떤 예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개발한다는데 이거 굉장히 베트남 지역 유리합니다. 바람이 세게 많이 부는 지역이 많아요. 풍력. 그 다음에 남부 위주로, 그 다음에 일광시간이나 복사량이 많다 이거죠. 이건 태양광이겠죠. 자, 이런 데서 그 발전소도 지을 뿐만 아니라 전력 생산해야 되겠죠. 배전망, 전기를 흘러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 지역에 투자만도 무려 18,742km를 설치해야 돼요. 자, 이거와 더불어 도화 엔지니어링은 이미 베트남의 수주 실적 등 경험이 있어요. 지난해 베트남 빈딘성의 4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 플랜트 설계 구매 용역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회사가 있어요. 그린 에너지라고 하는데 베트남 꽝빈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50메가와트급 정도 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운영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따놓은 당상입니다. 추정 실적 컨센서스를 보겠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계속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성장하고 있고요. PER, PBR 15.4배, 1.07배, 동종업종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 순부채 비율 마이너스 18%,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릴 걱정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본 유보율 무려 1,500%에 육박하고요. 대치동 본사 빌딩인데 그 가치만 장부가로만 1,500억이 넘습니다. 얘가 시청이 3천억인데 이 본사 빌딩만으로도 반가를 한다라는 거죠. 자산 가치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PBR이 1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평균 배당률 연 3%씩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볼까요? 외국인들은 뜨뜻미지근하는데 기관들은 입지를 계속 하고 있군요. 쌀 때 사야죠. 자, 차트상 사도 되는 자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의 오른쪽을 특히 주의해서 보세요. 지난 5월 단기 고점 형성 이후 지금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죠. 가격 및 기간 조정. 아이고 따봉이네. 현재는 5개월 입평전에 살짝 걸쳐있는 수준입니다. 이 촉선생 적절한 매수 가격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촉선생을 따르라! 매수 추천 가격, 중단기 장기 목표 가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추천 가격은 8,800원대, 8월 9일 오늘 종가 현재 9,000이 조금 넘는데요. 좀 기다렸다 분할 매수하시기 바라겠고, 중단기 목표 가격 12,200원, 지난 5월 고점이 되겠고, 장기 목표가 12,000원, 작년 9월 고점이 되겠습니다. 대북 관련주가 어떻다? 베트남 전력시장이 어떻다라고 들썩일수록 도화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옛날 잉카 제국의 고대도시 마추미추
촉추미축 이상 천사만 촉선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촉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